아, 왜 번거로우세요? 아니 원하는 거. 너 제일 중요하다. 내가 생각해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1위. 돈. 삶에서 말고. 아니 계약서.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친구야. 돈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은 돈을 이제 언제 지급하고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야 설명이? 일단 하나씩 하죠.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부가 인테리어 계약을 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상담을 받다 보면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인테리어 계약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얘기 인테리어 계약서는 일단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지는 것 같아. 맨날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이런 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그게 없으면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컴플레인한 내용으로 그 계약 내용을 계속 모든 항목을 디테일하게 그 정황으로 다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웬만하면 첫 번째 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잘 쓰는 거. 우리가 근데 계약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3, 4년 전만 해도 안 쓰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우리가 처음에 상담을 하면 내가 맨 처음 물어보던 게 계약서가 있냐, 원래는. 물론 지금도 물어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때는 없다가 정말 태반이었는데 누구의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대기업들도 많이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 뭐 사람들의 인식의 제고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계약서를 좀 쓰게 되지 않았나. 요새는 그래도 꽤나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맞아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내용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중요한 거죠. 하나씩 해볼까? 아, 왜 번거로우세요? 아니 원하는 거. 너 제일 아. 중요하다. 내가 생각해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1위. 돈. 돈. 삶에서 말고. 아니 계약서.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계약서에서 친구야. 돈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은 돈을 이제 언제 지급하고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야 설명이? 일단 하나씩 하죠. 돈의 경도 됐네. 공사 대금. 대금. 그렇죠. 돈.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기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업 공간이든 주거 공간이든 모든 문제는 기간이 어그러지면 가장 피해가 큰 것 같아요. 공사에 일정한 어떤 하자가 있다, 이게 아예 못 쓰게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간 문제,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기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지 아닌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끝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이제 대금, 기간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표준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 표준 계약서를 쓰는데도 왜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표준 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는 이제 여러 분이 아니고 이런 틀을 좀 유지해라. 샘플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내 이름과 나의 주소를 적어 넣는다고 해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만 해도 주소랑 뭐 이름이랑 당사자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나의 니즈나 뭐 상대방과의 협의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특약사항이라도 넣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뭐 특약사항을 넣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표준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무관한 것도 많이 써 있고. 부동문자처럼 그냥 읽고 쓱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일단 기니까. 그래서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기간, 그리고 기간을 늦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양자가 그런 것들을 다 좀 상세하게 적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높은 거고 표준 계약서 쓰세요 제발. 그것만이라도. 표준 계약서라도. 다른 계약서들 보면 우리가 방금 계약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계약서들 중에 사실 거의 10분의 1 정도는 한 장짜리. 예를 들면 뭐 주방 얼마, 안방 얼마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나 뭐 내용도 뭐 그냥 대충 뭔가 그냥 견적서 겸 계약서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표준 계약서라도 씁시다라는 인식의 제고가 이 다음 단계로 난 일어나줘야 되지 않나. 난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냐는 거지. 네. 진짜 쉽게 생각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요새 진짜 비용 장난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걸 이해는 해.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비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중고차 거래할 때 보통 비싸봐야 진짜 비싸야 2, 3천만 원이거든요. 너한테 막
저한테가 그런 거지. 저한테 엄청 비싼 게 2, 3천만 원이거든요. 진짜 비싼데 거짓말이 심해. 진짜 비싼데 왜 이런 컨셉을 잡는 거야? 아 진짜 비싸지. 저 못 사요. 허락도 못 받아요. 아, 혹시 이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니, 건가요? 저한텐 비싸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기준에서 비싼 거구나. 여튼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중고차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만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뭘 보냐? 성능 기록부, 그리고 보험 기록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는데 그게 인테리어 계약에서는 상세 견적서예요. 이 차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게 나온 것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어떤 자재를 쓸 거고 어떤 곳에 어떤 벽지를 바르든 타일을 바르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든 어떠니 뭐야 도대체. 아니 무슨 대명사의 악마가 되고. 아니 근데 솔직히 중고차 사러 가. 내가 차를 알아? 근데 괜히 본네트 한번 열어보고. 그치. 괜히 시동 한번 걸어보고. 평소에는 차 타도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중고차에 시동을 걸면 하부에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소리가 큰 것 같은데. 아니야 평소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꼼꼼히 보시면서 이거는 그냥 무슨 한 10분 만에 체결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공사 끝나면 꼼꼼하게 보지. 그게 문제인 거지. 처음엔 안 꼼꼼한데 마지막에 꼼꼼하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거고. 그럴 때가 좀 많이 안타깝죠. 이렇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계약서가. 근데 검토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검토를 9번 해본 것 같아. 지금까지 1년에 못해도 500에서 600건 정도 상담을 한다고 치면 한 2번 해본 것 같아. 5년, 한 4년 동안? 이게 처음에 뭔가 이 문 두드리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 쓰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개인 간 당근에서 직방은 중개사 껴있고 피터팬 광고하기 아니면 당근 이런 걸로 이제 임차 같은 거 들어가실 때 계약서 쓰실 때 불안하셔서 물론 공제회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것과 뭐 별개로라도 계약서는 웬만하면 중개사한테 쓰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아예 그런 문화가 아예 없다. 인테리어 계약서가 심지어 더 비싸기도 한데 만약에 우리가 1000에 지금 원룸 기준 1000에 100 할까? 네. 1000에 100 1000에 100이라고 쳐도 2년 계약을 한다고 진짜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얼마야? 3200만 원짜리 계약 아니야 3200짜리 계약을 하는데 솔직히 인테리어 3200짜리 몇 개나 돼? 없어. 없죠. 다 3000 다 넘잖아. 요즘 보통 다 넘는데 근데 아무도 계약서는 안 써. 1100짜리라고 하면 갑자기 비싸게 느껴지지. 그런 집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근데 이거는 인테리어 5000 들였어 그러면 뭔가 딱 들었을 때 뭐 드릴 만큼 드렸네.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이만큼 중요한데 정말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바짝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인테리어 사건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나중에 문제 생겨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하는 게 당연히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업자분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계약서 검토를 외쳐봤자 변호사가 이렇다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업자가 나 안 해요 그러면 이래버리면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정적인 건 우리 공간은 이러하고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이 정도고 이 정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라고 하고 인테리어 회사가 초안을 보내든 또는 우리가 초안을 써주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다. 이 방향,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제가 나아가자는 며칠 돼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나아가자. 이제 좀 궁금한 건데 간혹 계약서 그냥 막무가내로 계약서 전 안 쓴다. 계약서 쓸 거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셔라 라고 하는 그럼 딴 데 가셔야죠. 딴 데 가면 돼 그러면. 꽤나 많은 분들이 인식이 제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라는 굳이 디테일한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분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뭐 계약서 쓰고 막 이럴 때도 그렇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나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관념이 우리도 있거든.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상대방이 받을 서비스의 어떠함도 여기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좀 지키는 방법이다. 나중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 또 뭐 이해가 달랐네요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꼼꼼히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공사 기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엄청 좀 딥하게 많이 다루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딥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쉽지 않네. 이것도 안 된단 말인가? 아니 어렵다.